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처음 이야기했을 때 유럽에 있던 많은 학자들은 찰스 다윈의 주장에 대해서 적극 공감했습니다. 아, 이런 생각을 왜 내가 먼저 하지 못했을까? 정말 옳은 과학적인 판단이고 관찰 결과를 잘 정리한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약 10년쯤 지나서 찰스 다윈이 인간의 마음도, 즉 인간의 감정도 진화의 산물이다라고 얘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손사래를 치면서 저건 좀 싫어, 아니야, 난 생각이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았어요. 우리들은 몸이 진화의 산물, 즉 오랜 기간 동안 환경에 적응해온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실제로 보면 침팬지나 고릴라나 원숭이 보면 비슷비슷하게 생겼거든요. 하지만 마음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혼, 인간의 정신만은 진화가 아닌 뭔가 좀 더 다른 신비한 과정, 신비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마음만은 오로지 온전하게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도 진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있죠. 감정. 여러분 다 감정 있죠? 우리가 하는 말로 야, 너나 다 감정 있냐? 라는 말도 합니다. 감정이야말로 대인관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접착제이자 또한 대인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불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감정 때문에 울고 웃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또 편안해하고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한 여러 가지 착각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감정은 인간만 가지고 있다. 이런 착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감정과 동물의 감정은 질적으로 완전히 나누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 만물의 영장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높은 고차원적인 감정이고 동물들의 감정은 저차원적이거나 혹은 분노라든지 뭐 맛있는 걸 먹었을 때 행복해한다든지 그런 원시적인 감정만 있는 것 아닐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얼굴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분인지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침팬지는 입을 이렇게 뾰루퉁하게 내놓고선 우리가 속된 말로 삐쳤다 이런 얘기하죠. 토라진 그런 표정 이런 걸 보이고 있어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 입이 왜 이렇게 대짜나 나왔냐? 이런 얘기합니다. 이 남자는 우리가 본 적도 얘기해 본 적도 또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만 얼굴 표정만 봐도 굉장히 놀랍구나라는 걸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찰스 다윈이 쓴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이라는 책에 나오는 사파입니다. 벌써 150년 정도 된 책인데 그 책에 나온 동물 그리고 처음 보는 남자의 얼굴을 봐도 어떤 감정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동물과 인간의 감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긴 진화사적 과정을 통해서 감정은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났고 특히 포유류 그리고 영장류의 감정은 인간의 감정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표정은 과거 우리의 선조들이 보이던 행동의 잔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정의 기나긴 진화사적 근원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행동주의 심리학, 즉 스키너 박사를 비롯한 다양한 행동주의 심리학자들, 존 왓슨이라든지 이런 학자들의 연구가 크게 득세를 하게 되면서 심리학의 영역에서 감정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배제가 됐어요. 연구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라든지 이성적인 판단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감정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지그문드 프로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유럽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히스테리, 불안, 조현병, 강박증 등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연구는 하지 않았지만 늘 감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따라서 정신과 의사들은 감정에 대해서 아주 화려하고 또 멋진 이론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 감정을 보는 초기의 접근이 이렇게 좀 갈라지게 됐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다시 합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에 대한 감정들 연구들도 많이 했죠. 동물들은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게다가 여기 나온 동물들과 직접 이야기를 해본 적 없지만 대략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왠지 느껴집니다. 다른 종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활짝 웃고 있는 침팬지도 있죠. 기쁜가 봐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를 크게 드러내고 웃는 거는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아주 유쾌할 때, 혹은 주변을 화해시킬 때, 혹은 높은 사람들한테 높은 사람의 눈치를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웃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활짝 이를 드러내고 웃을 때도 있죠. 재미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볼 때 그러죠. 그리고 직장에서 높은 상사를 만날 때도 이렇게 웃습니다. 잘 보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싸우는 사람이 있을 때도 싸우지 마, 싸우지 마 하면서 이렇게 웃죠. 그러면서 주변에 달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업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늘 밝게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감정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느끼는지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도 또 의식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감정에 대한 착각 중에 또 하나는 감정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쁜 감정, 슬픈 감정, 기쁨과 슬픔이 겹친 감정, 기쁨과 슬픈데 약간 불안하면서도 조금은 두려운 감정,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범주화하고 나누고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탈의 얼굴을 보세요. 어떤 감정인지 금방 아시겠죠? 네. 폴 에크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 다양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했어요. 심지어 동물에 대한 조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감정은 6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혐오와 불안, 두려움과 분노, 이렇게 6가지의 감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러한 표정들은 아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있는 각각의 근육을 그 근육에 따라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잘 조사해서 정리를 하면 얼굴 표정만 봐도 이 사람이 무슨 감정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이용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이라든지 역 같은 곳에서 테러범이 나타난다면 테러범은 아무래도 불안하고 두려울 거예요. 그러면 CCTV에 그런 얼굴의 표정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떤 사람이 가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를 금방 체크할 수 있겠죠.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라면 아마 테러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물론 얼굴 표정만 보고 그런 걸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의 인공지능을 사용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인간의 감정 그리고 동물의 감정이 6개라고 하는 일정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제 과학적 개가라고 할 수 있죠.